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 있으면 처벌이 되는 건가요? 아니 서로 좋아서 다 한 거고 데이트 다 하고 헤어졌는데 뭔 소리냐? 그러니까 피해자 말만 가지고 유죄 판결하는 게 이게 합당하냐 이러는데, 미국 회계사, 스타트업 창업, 국회의원 보좌관, 대한민국 검사까지 다 해본 변호사 김견입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명 연예인과 정치인들 미투 사건, 그 뒤로 의뢰인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 있으면 처벌이 되는 건가요? 정답은 저는 먼저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가해자 쪽이세요? 피해자 쪽이세요? 가해자면 이렇게 답합니다. 네, 피해자 진술만으로 당신은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피해자에게는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요, 아무도 당신 말을 안 믿어줄 거고 가해자는 무혐의로 빠져나갈 겁니다. 뭐 피해 법칙이에요. 가해자든 피해자든 자기가 바라는 대로 사건이 풀리는 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찾아왔어요. 자, 성범죄 사건 보면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이거 꼭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말만 가지고 유죄 판결하는 게 이게 합당하냐 이러는데 법리상 가능합니다. 사실 성범죄 말고 일반 사건에서도 진술만 갖고 판단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폭행, 절도 이런 사건에서 CCTV 없어봐. 남은 거 사람 진술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로 유죄 판결을 꽤 합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진 않아요.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야 되고, 플러스 가해자는 말도 바꾸고 막 주장이 앞뒤가 안 맞아. 심지어 거짓말 탐지기도 거짓 반응이 나와버려. 이 정도 돼야 유죄가 나옵니다. 보통 성범죄에서 유죄 나고 구속되는 경우가 대개 이런 식이에요. 여자는 처음부터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당했다고 얘기를 해. 근데 남자는 처음에 나 안 했는데요? 나 아예 만난 적이 없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만났어. 거짓말한 거잖아. 이러면 대체로 구속된다는 거예요. 이래놓고 범인 나중에 석방된 다음에 그냥 진술 하나만 가지고 내가 억울하게 당했어 뭐 이러겠지 뭐. 물론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 확률적으로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있겠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면 매우 잘못된 거고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저도 검사 시절에 성범죄 많이 했었는데 억울하다 싶은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불기소합니다. 피해자만큼 가해자의 부인 진술도 구체적으로 일관되면 대부분 처벌을 안 받습니다.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이게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한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했던 사례인데요. 젊은 남녀입니다. 데이팅 앱으로 처음 만났어요. 만나서 술도 마시고 노래방도 가. 놀다 분위기 좋고 막 그러니까 스킨십도 하고 막 뽀뽀도 하고 뭐 그래. 이렇게 놀다가 헤어졌어요. 며칠 뒤에 여자가 남자를 성추행으로 고소를 한 거야. 여자는 자기가 거부를 했는데 남자가 강제로 만지고 뽀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자는 펄쩍 뛰어요. 아니 서로 좋아서 다 한 거고 데이트 다 하고 헤어졌는데 뭔 소리냐? 자, CCTV 없습니다. 진술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될까? 처벌될까요? 경찰은 이거 강제추행이라고 봤습니다. 경찰이 남자한테 물어봐요. 처음 스킨십 할 때 여자가 거부했나요? 그 남자가 이렇게 답해. 살짝 움찔했는데요. 근데 그 뒤로는 서로 다 만지고 뽀뽀하고 다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남자 말 중에 살짝 움찔했다, 이걸 딱 부각시키는 거예요. 움찔했네, 거부했네, 그럼 하지 말았어야지. 근데 했으니까 넌 성추행이야. 이래서 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근데 움찔했으면 무조건 거부 반응인가? 사람이 갑자기 건들면 놀라서 움찔할 수도 있고 심지어 뭐 좋아서 움찔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직후에 여자도 남자를 만지고 뽀뽀하고 다 했단 말이지. 이건 거부로 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반대로 무혐의를 받아냈어요. 근데 문제는 일반인들 중에 경찰 조사 처음에 받으면서 혹시 내가 성범죄자로 몰릴까봐, 아니면 은밀한 사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위의 사례에서 남자는 솔직하게 사실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움찔했다. 근데 직후에 이어서 서로 만지고 뽀뽀하고 다 하고 놀다 헤어졌다. 잘 말한 거예요, 이거. 근데 여기서 경찰이 여자 가슴 만지고 뽀뽀했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아니요, 나 안 만졌는데요. 뽀뽀 안 한 것 같은데요? 뽀뽀 하긴 했는데 내 입이 아니라 볼에다가 했어, 볼에다. 이러는 분들 꼭 있어요. 이래놓고 나중에 만진 거, 입에 뽀뽀한 거 이런 거 밝혀지면 다 망하는 거예요. 이제 누가 내 말을 믿어주냐고. 이래서 형사사건이 처음이면 경찰에서 부른다고 바로 가지 좀 말고 뭘 좀 알아보고 가세요. 내가 선임하라고 안 할 테니까 최소한 상담은 받아보고 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일전에 대법원에서 성범죄 사건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판결을 해서 말들이 많았죠. 근데 이거 원래 성범죄가 아니라 모든 사건에서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다 들어보고 그에 따라서 판결을 합니다. 근데 사람 말을 들을 때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맥락이 이해가 돼요. 직장 상사한테 성추행을 당했다. 근데 그랬다고 바로 내가 직장 상사를 들이받았다가는 내 일자리가 위태로워 막 2차 가해를 당할 수도 있고 나만 바보 될 수도 있지. 그래서 당분간은 직장 상사한테 카톡 답장도 하고 막 친하게 지내고 겉으로는 이런 모습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좀 친하게 지냈다고 둘이 사귀었네 합의하에 한 거네 이러면서 피해자 말 안 믿어주고 그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봐라 이런 겁니다. 일반 사건도 똑같아요. 학교에서 일진한테 맨날 돈 뜯기고 맞고 괴롭힘 당하던 애가 있어. 근데 이렇다고 일방적으로 당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기도 하거든. 어느 정도는 막 걔네들 같이 어울려 놀기도 하고 카톡으로 대화도 하고 크크크크크 하면서 막 그러기도 한단 말이야. 근데 학폭 사건이 이제 터지잖아? 그럼 일진들이 맨날 크크크크 하고 같이 어울리던 카톡이나 사진 이런 거 내면서 막 괴롭힌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친구 사이에요. 친구끼리 잠깐 다툰 거예요. 이런단 말이야. 이럴 때 카톡이랑 사진 그거 보고 그러네. 니네들 실제 친구 맞네. 진짜 친하구만. 괴롭힘 당한 거 아니네. 이러면 돼, 안 돼? 약자는 원래 말했다가 괜히 피해 당할까봐 함부로 말도 못 꺼내고 당당하게 행동하지도 못해요. 그렇다고 약자의 피해 사실이 없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와 재판을 할 때는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약자에 대한 감수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걸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딱 박아놓는 바람에 일각에서 이제 찬사를 받는 동시에 반대쪽에서는 욕을 바가지로 먹는 사태 이런 겁니다. 자, 정리.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도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게 중요하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는 그냥 가지 말고 최소한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고 가라. 이렇게만 대응하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은 웬만하면 다 피할 수 있다. 검사 출신 변호사 김규현이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이거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거 있으면 댓글 주세요. 안녕.